지금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9급을 응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예. 이 사적 채용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평부터 좀 해보죠. 뭐 잘 설명하면 되는데 왜 그냥 설명해도 될 걸 완전히 어지럽혀 놨죠 이렇게. 자, 저의 궁금증 그것입니다. 뭐요? 권성동은 사선에 관록 있는 지금 여당의 대표까지 하는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또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글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논란이 될 줄 아는데 왜 그렇게 설명한 겁니까? 이런 거죠. 글을 별로 안 써봐서 그래요. 말수가 많지 않았거든. 그래서 시험대에 오른 적이 없는데 요번에 지금 말문이 터지니까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사람이 무도다. 그러니까 실수다. 그냥 생각이요. 자기 생각. 사람이 이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군데 신경을 쓰면은 요거를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서 다른 걸 못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땐 권성동 원내대표가 딱 그런 사람인 게 의도가 뭐 다른 데 있는 거지 지금. 의도 다른 거 있는데 다른 의도를 가지고도 다른 데서 새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림을 자기의 메인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건 신경 안 써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메인 의도 뭐냐? 원래 이 사건은 애초에 보도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인 찬스 이런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이다가 40년 지기 아들. 네, 이게 핵심이지. 근데 이게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게 아니고 내가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추천을 압력. 네? 압력. 네. 하여튼 내가 추천하고 압력도 넣고 뭐 7급 시켜달라는데 말이죠. 9급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있고 뭐 뒤에는 다 자기 권성동 원내대표 세계에 관해서 뒤에는 다 그냥 사족인 거고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대통령을 내가 앞장서가지고 딱 대통령한테 갈 화살을 내가 충신 권성동이가 딱 해가지고 화살을 따다다닥 맞는 그림으로 간 거죠. 국민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너만 바라봐. 이거다. 내가 이 조조의 전이처럼 내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화살 뚜둥 맞는 거다. 야, 너 맞고 나도 맞아. 화살이 뚫고 나가서 너 유스트면 안 맞았을 것까지 다 맞았어. 자, 김수희평은 어떻게? 권성동 강원랜드를 무죄로 받고 나오면서 기력이 너무 쇠잔해지신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네. 슬램덩크에 나오는 사반칙 전술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부정채용 재판을 오래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위법이 아니야. 이건 무죄야. 그거 약간 설득력 있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툭하면 누구 물러나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거를 대통령실이나 정부 조직에 있는 사람이 하면 잘못하면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지만 여당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하는 발언은 직권남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떠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왜 이런 말을 했냐고요? 의도가 뭐냐? 왜 이렇게 말하자면 세련된 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정치적인 방식으로. 근데 왜 이렇게 우당탕탕을 일으키느냐? 남탓? 왜냐하면 이거를 또 설명하는데 문재인 정부를 또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1급 비서관에 채용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끄집어냅니다. 그때도 한번 국민의힘에 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업보라고 보는 게 그 1급 비서관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이라든지 그쪽의 의중, 재량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1급이 오히려 덜 위험할 수 있는 게 9급보다 1급으로 채용하면 다 소문이 나요. 그렇죠. 언론 보도 다 나고 그럼 검증이 됩니다. 저 사람 뭐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리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사실 이번에 뭐 우모 씨 아들 선거운동 도왔다라고 하는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공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검증을 또 거쳐갈 수 있는 인사인 반면에 9급은 오히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억지로 좀 비교 대조를 하려고 갖다 붙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까이 거 9급인데까지 가버린 거죠. 예. 이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그럼 지방 사람들은 9급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 최저임금 올리던가요? 최저임금을 강릉 최저임금을 촌놈을 올리지 말라.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진실을 실토한 것이죠.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살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뭘 해줬길래? 1천만 원 후원금까지 내고.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데 월급이 적어서 그 서울에 못 살 지경이에요. 근데 마침은 내 직장이 권력의 핵심 부에 있는 직장이에요. 용산이야. 어떻게 하고 다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을 예고했어요. 서울 지역은 최저임금을 더 올린다. 지역별 차등인데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장제원
뭐 비서실장이었죠. 비서실장이었는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장제원한테 압력을 넣는데 대통령실에 채용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대통령실의 인사권은 장제원 의원에게 있는 겁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초기에 인사를 할 때 그때 장제원 의원이 뭐 이래저래 추천의 창구 같은 거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무슨 얘기지? 잘 봤는데 어쨌든 그 후보 비서실장을 했던 거고 그러면 캠프에서 인수위로 이어지고 인수위에서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이 인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캠프에서 인수위 갈 때 어쨌든 무슨 역할을 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비서실장은 그 이전의 일이지만 그 어쨌든 간에 정치권의 일종의 그런 이유로 창구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캠프에서 이 사람은 이러저러한 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공 행상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저는 그것도 이제 그런 설명이지만 그것도 웃긴 얘기다. 왜냐하면 어쨌든 장제원을 멀리하자 이거는 이제 오래된 얘기고 그리고 그게 대통령실에 실제 채용이 되는 데까지 쭉 이어졌다 그러면 무슨 권한과 어떤 역할로 이제 했던 건지는 의문인 거고. 자, 그러면 김수현 평론가에게 질문. 권성동 의원은 왜 장제원 의원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까? 장제원 의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장제원 의원 압력을 넣었다. 저는 그냥 이거는 어딘 정확히 보냐면 깊은 의도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안 넣었다길래 내가 좀 뭐라고 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9급에 넣었더라.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야 이거 7급 넣어줘 뭐 더 높은데 넣어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뭐 쉬운 거죠. 권성동 의원이 하고자 한 얘기는 그 우모 씨는 7급에 갖다 놔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거 겨우겨우 내가 얘기를 해놨는데도 9급에 넣었더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이 사람 넣어라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꽂았다.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자기랑 거죠. 장제원 의원이 샤바샤바 해서 그래서 꽂은 거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자기가 압력을 막 행사를 해가면서 7급이라고 했는데 근데 또 장제원 그 당시 비서실장이 또 그걸 제대로 그냥 받지 않고 그것도 9급으로 낮췄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리를 이런 거죠. 하면 내가 한 거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을 끌어들여서 네가 증인 선서를 해줘라. 내가 했다고. 지금 이런 구도입니까? 장제원이한테 막혀가지고 7급 넣을 것도 9급 넣었다. 이런 네,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김수인 평론가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김수인 평론가는 저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 압력을 행사한다는 김수현 것은 평론가는 저한테 압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방송국으로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거는 장제원이죠. 그거 근데 장제원 대 장성철의 관계입니다.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뭐가 됐든 그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더 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자기가 압력을 행사했대잖아요. 형이다 이거예요. 브라더다. 네, 네가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형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재원이가 내가 얘기하면 듣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거 딱 보여준 거죠. 근데 제대로 안 듣고 그냥 7급도 아니고 9급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만 내가 얘기했다 형으로서 재원이가 말도 안 듣고 말이죠. 하지만 나는 형이야. 이게 장재원이 바로 반격했잖아요. 말씀이 틈을 보이자마자 예.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하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중구형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반격 딱 하는데 그 관계로 보면은 장제원 의원이 또 정치적으로 위인 것 같잖아요. 당신 말이야,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고 말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 내가 하는 거 잘 봐. 그러니까 또 장제원이 위인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권성동 의원이 새겨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서열 정리는 뭐 확고한 것 같네요. 그 윤핵관들은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뭐 거의 30% 초반에 걸려 있고 지금 이 사적 채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30이 무너질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약간의 그 결집 효과 때문에 오히려 좀 반등할 수 있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30이 무너지면 데미지 상당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윤핵관들이 이 사적 채용을 둘러싸고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자,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서 먹고 있는 이 주스, 느리게 걷는 농장에서 나온 제주 천혜향 주스입니다. 느리게 걷는 농장 제주 천혜향 주스는 신선한 제주 천혜향을 어떤 첨가물 없이 100% 그대로 짜냈습니다. 설탕, 방부제, 색소, 정제수 제로고요. 마켓단위에서 지금 압도적 가격 한 박스 15개 든 거가 37,5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무료고요. 로그인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이 무너지면 데미지 상당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윤핵관들이 이 사적 채용을 둘러싸고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30이 무너질까봐 데미지를 입을까봐 겁이 나서 허둥거리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 핵관이라는 걸 처음 해보잖아요. 아이 저도 대통령 핵심 관계자를 처음 해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숙련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사실 두 사람 다 비박이고 여당 내에서 주류 인사는 아니었고 그리고 2016년, 2020년 총선을 종합해 보면 두 사람이 다 낙천까지도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특별히 뭐 정권을 이렇게 중심에 있어본 경험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들이 뜬 것도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뜰 수 없는 인사들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예를 들어서 통일부 장관으로 가 있는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준비가 부족한 것은 있다. 근데 거기서 더 또 두드러지는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할 때 눈치 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까지 며칠 전에 밥 같이 먹어놓고. 그러니까 요번에 장제원 의원이 비판한 거에 대해서 둘이 사이 안 좋은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며칠 전에 비록 밥을 먹었지만 이건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불을 끄러 동생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이렇게 봐요. 이거 왜 자꾸 지금 판례 이러고 계십니까? 안철수는 제거됐어요. 안철수. 거기 있구나. 그거 하려고 했어요. 장제원 의원님 옥상에서 전화하셨습니까? 이거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당내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는 윤핵관 분들 입장에서는 또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지율 낮은 상태, 이걸 해결할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나다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내가 임시적으로 뭐 직무대행 이런 거 하지만 이거 누군가 틀어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수습될 거 아니냐. 나다. 어젠가 이거 막 눌러가지고 기사를 보는데 부산일보라고 있습니다. 네. 부산일보를 눌렀는데 기사가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그 특히 지방지나 이런 데는 약간 좀 기사가 좀 헐거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방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자유로운 기사들이 있습니다. 뭔가. 지방에 같은데. 네, 지방이 어쨌든 지방에 특화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부산일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고, 지방지 무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부산일보라는 이름의 신문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 최대일간지입니다. 그 부산일보, 영남일보, 이 좋은 매일 신문, 뭐 위대한 신문들인데 아무튼 그 기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장제원 본격 등판 준비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를 등판을 하는 거야? 뭐 어디서 뭘 등판? 근데 기사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사를 장제원 의원이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아니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본격적으로 등판할 것인지 기대된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정치 소설 같은 기사들. 네, 그게 뭐냐면은 장제원 의원도 고민을 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 이게 뭐냐면은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지금 너무 어지러운데 누군가 하여튼 리더십을 맡아서 갖고 가야 되는데 할 거면은 정말 이 윤핵관 오브 윤핵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등판설이라는 걸 썼지만 지금 온갖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간장연대, 김장연대 해가지고 근데 간장연대는 뭡니까? 예? 간장연대는 뭡니까? 안철수 장제원, 김장연대는 김기현 장제원, 온갖 얘기 조합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서도 내가 나가야 된다라는 명분을 얘기하기 좋은 게 지지율이 하락 국면이 지금은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재원과 권성동 간의 약간의 어떤 지금 상황 판을 바라보는 거에서 결정적 이해관계 차이가 있다. 갈 길이 다르죠 지금. 갈 길이 다르고 앞으로의 스케줄도 다르고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은 어쨌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도 근데 그 체제는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빨리 이 체제는 치워버리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가고 자기는 사무총장이든지 뭐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김기현 대표든 안철수 대표든. 근데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 상태가 유지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임기를 채운 다음에 정상적으로 내년에 6월 달에 전당대회를 해야 나도 거기 도전하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조만간 그러면 멱살 잡는다? 브라더끼리? 이 멱살 잡죠. 멱살 잡는다? 뭐 스물스물 자꾸 한마디씩 하잖아요. 김기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조기 전당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스물스물 지금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한마디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김질병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권성동의 이 지금 갈 길이 다른 노선이 다른 상황이 폭발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노선이 너무 같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둘이 어불려서 다니면 야 저 둘이 뭐 작당해가지고 다 해먹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역할 분담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당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가분하게 뭐 새롭게 당 체제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질러도 되는 처지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을 좀 추스리고 또 너무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당의 질서가 흔들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당분간
좀 당 체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거 이거 자체는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가 관건이 되겠죠. 저는 지금 권성동, 장제원이 한판 붙기에는 시점이 많이 이르다.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근데 다음 총선에 가까워지고 또 국민의힘이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당권 레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좀 이제 균열이 좀 강해지고 총선의 공천을 앞두고 좀 싸움이 격화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르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다음 대선 때는 또 각자 다른 후보를 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에는 멀어지긴 멀어질 거예요. 그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면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두리번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